부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갈치 일보. 떠오르는 이슈와 부산의 뉴스까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자갈치 일보 첫 번째 소식 만나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 21대 대통령 선거일 6월 3일로 확정, 임시 공휴일 지정. 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정부가 어제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 안건을 상정 심의 의결했는데요. 인사혁신처는 국민의 투표에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예, 21대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1일 아니고 6월 3일 동그라미 달력에다가 딱 치야겠는데 예. 그러고 대선 후보 출마 선언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지. 예? 네, 맞습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이 확정되면서 정치권이 대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이죠. 대표직에서 물러나서 대권 도전에 나설 텐데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다음 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비명계를 좀 살펴보면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졌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대선 출마를 선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출마한답니까? 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고요.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홍준표 대구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은 인자 우째한답니까?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 이후 일주일 만인 오는 11일 금요일입니다.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서 서초동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일단 서초동 자택으로 이동을 한 뒤에 제3의 장소로 거처를 옮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 예,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했다는 뉴스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미뤄왔었던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대통령 몫의 재판관 지명권까지 행사를 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는데요. 오는 18일 퇴임하는 대통령 추천 몫의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 지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사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논란이 있다고 해? 네, 문제는 이번에 지명된 헌법재판관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이완규 법제처장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후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동기고 대선 캠프에도 합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 후보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래 지명을 안 하고 임명도 계속 미루더만은 이래 지명한 배경이 뭡니까? 네, 한대행의 지명 배경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언제든지 가결될 수가 있고 또 실제 경찰청장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현직 대통령 탄핵 심판 상황에도 거부를 해왔던 헌법재판관 임명을 탄핵도 되지 않은 경제부총리를 이유로 서두른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탄핵 정국에서는 재판관 임명도 안 하다가 우째 일하는 겁니까? 네, 상대적으로 이 소극적 권한에 해당하는 국회 몫의 재판관 임명도 미루다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대통령 몫의 지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한대행은 이를 의식한 듯 국무위원들에게 전권을 갖고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선이 6월 3일로 확정되면서 한대행의 임기는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건 이번이 처음일 정도로 이례적인 겁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뉴스 전해드렸고요. 다음 소식 부산 뉴스로 좀 와보겠습니다. 서부 상권의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한 부산 도시철도 하단 녹산선에 대한 뉴스인데요. 이 하단 녹산선 건설 사업 발주를 앞두고 부산교통공사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건설 경기가 어려웠고 또 연해악 지반을 관통하는 지하 노선 등 공사 난도도 상당해서 적정 기업을 찾기 힘들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하단 녹산선은 하단역을 시점으로 을숙도, 명지 국제 신도시를 거쳐서 녹산 국가산업단지까지 연결하는 노선이라서 서부 상권의 교통이 억수로 편리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데요. 여기에 부산교통공사는 어째 일을 하고 있습니까? 네, 부산교통공사는 이달 중에 조달청을 통해서
1조 2,800억 원 규모의 도시철도 하단 녹산선 건설 사업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 건설업체가 각 공구 공사를 맡는 다른 도시철도 공사와 달리 이 하단 녹산선은 단일 공구로 하나의 건설업체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책임을 지고 마친 뒤에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방식, 이 턴키 방식을 택했습니다. 예, 부산교통공사에서는 내년 9월에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선정업체는 하단역에서 을숙도, 명제 국제 신도시를 거쳐서 녹산 국가 산단까지 이어지는 13.47km 구간을 시공하게 되는데요. 조달청 공개 입찰이 2번 유찰되면 규정에 따라서 수의계획으로 전환이 돼서 시공업체를 찾는데 속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경기 자체가 쫙 가라앉아 있고 건설업계도 불황이다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집안이 또 연약 집안이라면서 예. 네, 맞습니다. 건설업계 불황, 또 연약 지반으로 인한 공사 난도 등으로 적정업체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명제 국제 신도시 일대 2.3km 구간은 지하로 계획돼서 연약 지반을 뚫어야 합니다. 이곳은 하천에 의해서 퇴적물이 쌓인 굳지 않은 퇴적층을 뜻하는 충적층인데요. 지반이 튼튼하지 않아서 굴착이 어렵습니다. 여기에 현재 1km당 900억 원 정도인 공사 대금을 인상해야 수익성이 확보가 되고 건설업체가 지원을 할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또 원자재값 상승으로 건설업이 불경기에 빠지면서 도시철도 사업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광주에서도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 일부는 낮은 공사 대금으로 5차례나 유찰돼가지고 공사 업체 찾기가 어렵다던데 이거 쉽지 않아 비는데 예.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서부 상권 일대가 지하 70m까지 연약 지반이라면서 상당히 어려운 공사 환경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반을 강화하는 그라우팅 공법과 함께 지반을 뚫어야 한다. 그리고 바다와 낙동강에서 지하수가 유입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고 아침에 퍼뜩 생각나는 게 이 노선이 또 철새 도래지 지나가는 노선 아닙니까? 네, 맞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철대 도래지를 지나는 노선이기 때문에 환경 영향 평가도 넘어야 할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1일부터 12억 원을 들여서 환경 영향 평가 용역을 실시했지만 과거 엄궁대교, 대저대교 사업에 환경단체가 반발한 것과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도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하단 녹산선을 공사하면서 또 지반을 보강할 것이고 또 바다나 하천과 거리가 있어서 지하수 유입은 없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면서 지금은 관심을 보이는 업체가 2군데 정도가 있는데 정확한 건 발주가 되고 나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예, 서부 상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이 하단 녹산선 공사가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연약 지반 보강 등 여러 걱정 사항들을 잘 챙겨야 되겠고요. 또 아직에는 무엇보다 건설업계의 경기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 예.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으로 나라 살림이 105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는 뉴스입니다. 나라 살림이 많이 어려운 것 같던데 자세히 들어볼까요? 예? 네, 지난해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는 104조 8천억 원 적자로 집계가 됐습니다. 정부가 어제 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43조 5천억 원이라고 밝혔는데요. 예산을 짤 때 목표로 삼은 적자 규모보다 적자 폭이 9천억 원 줄었습니다. 하지만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4조 8천억 원으로 예산 편성 당시 목표치보다 13조 6천억 원이 늘었는데요. 이렇게 적자가 확대된 건 당초 예상보다 세입이 적게 들어왔지만 민생사업 등 지출을 유지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지난해 총세입은 전년 결산보다 39조 원 늘었고 39조 원 증가했습니다. 총세입 중 60% 이상을 차지하는 국세는 경기 둔화 여파로 법인세가 감소하면서 7조 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예, 올해는 미국의 관세 폭탄, 대통령 탄핵 등으로 국내에 혼란 시르버가지고 경기가 많이 어렵다 아닙니까? 근데 더 걱정은 앞으로 더 어려웠다는 전망도 있던데 이럴 때 진짜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면서 나라 살림을 야무지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 들어볼게요. 네, 다음 소식은 축제의 달 5월, 올해는 예외라는 키워드입니다. 조기 대선일이 6월 3일로 정해지면서 선거일 60일 이전에 축제를 열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안으로 축제나 주요 행사 일정을 줄줄이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5월이 딱 놀기 좋은 계절인데 그거는 참 아쉽네. 예. 네, 부산 16개 구군에 따르면 부산 대부분 기초지자체가 이미 예산을 확보해 놓은 축제, 문화 행사를 취소 또는 연기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사하구는 구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대포 선셋 영화 축제를 긴급 취소했습니다. 사하구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선거 시기라는 점을 고려해서 불가피하게 축제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이미 다 정해진 건데 취소하거나 일정을 바꾸려면은 손 많이 가겠습니다. 네, 이미 계획이 마무리된 행사까지 있어서 각 구군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는 상황인데요. 서구에서도 오는 10일 열기로 했던 서구 미래 아카데미 행사를 취소했고 중구는 당초 5월 예정이었던 부산 일보드 페스타 행사 일정 변경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여름이 되면 수영구는 수영구민 SUP 대회를 늘 열어왔었는데요. 이 대회 연기를 검토 중에 있고 남구는 이달 중에 열릴 예정이었던 5.6도 사랑 걷기 대회 또 5월 UN 남구 청소년 축제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결정했습니다. 예,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공직선거법 때문인데 아니 근데 이래 행사를 다 미루면 일정이 꼬여가지고 하반기에 있는 이런 행사들하고 또 겹치면 어찌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연기되는 행사가 하반기에 예정된 행사 일정과 겹치기 때문에 부담이 더 커졌다는 호소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동래구 관계자는 다들 하반기로 일정을 옮기면서 9월, 10월쯤 가을 축제 일정과 겹칠 가능성이 커져서 내부적으로 일정을 짜는데 애를 먹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참 자연스럽게 계절 따라 축제도 즐기고 그래 살고 싶은데 아쉬운 올해네. 예. 그래도 우리가 더 잘 살려면 대통령을 단디 보고 잘 뽑아야 안 되겠습니까? 좀 양보합시다. 힘내입시다. 네, 자갈치일보 4월 9일 수요일 아침 살펴봤습니다. 요즘 살기 억수로 팍팍하지. 그래도 힘차게 살